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에 관하여서 제가 참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또 원내대표님이나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실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은 정말 유감스럽고 참 어떻게 보면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정부가 어제 일자리 종합대책을 또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게 한 8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놓는 대책이라는 게 대부분 2, 3개월짜리 초단기 알바 수준의 그런 자리들입니다. 무슨 전등끄기 알바, 산불 감시원, 전통시장 환경 미화원, 농한기, 농촌 환경 정비 인력, 뭐 이런 것들. 한쪽에서는 비정규직 제로라고 하면서 비정규직을 없앤다고 야단하면서 이런 비정규직을 또 한편으로는 또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 없는 자리들이죠. 그리고는 이걸 맞춤형 뭐 일자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뭘 맞추겠다는 겁니까? 그야말로 이런 일자리 분식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무슨 통계 숫자에 맞추겠다는 건지, 이 국민 맞춤형이고 우리 경제에 대한 맞춤형인지 아니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정말 유감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안팎으로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엄청난 폭풍이 몰려온다는 이야기가 지금 국내외에서 다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런 경제를 그저 알바짜리나 만들고 정부 예산 퍼붓는 이런 것으로 지금 대책을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이라는 말만 있지 실질적으로 움직임은 없기도 하지만 저는 있기도 힘든다고 봅니다. 지금 거듭 이야기 들으지만 이해관계 세력들한테 포획이 돼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죠. 제발 경제 문제에서 정신 차리고 기본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이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참 우수한 국민, 대단한 국민, 위대한 국민, 이 국민들을 뛰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규제를 풀어서 좀 뛰게 하고 그 뒤에 국가가 보완을 하고 하는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옆길만 가고 국방에 있어서 가서 이 비행금지구역 설정하고 정찰 기능을 전부 없애면서 말이죠. 일종의 국방에 있어서 눈을 빼놓더니 이런 어떤 알바 자리 만들고 이러면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한다고요. 분식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토론을 좀 하자. 민주당 대표도 좋고 대통령도 좋고 이 문제 놓고 토론 좀 하자. 저는 거듭 이 당대표끼리 그쪽 당대표하고 제가 비대위원장하고 토론하든 누구하고 토론을 좀 하자. 그게 무슨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따지는 토론이 아니라 정말 우리 경제에 대한 기본 관점이 어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이렇게 지금 바깥의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유가, 환율, 금리 이런 것들이 다 모조리 흔들리는 이런 그야말로 폭풍 전야의 이런 상황에서 이러고 있어도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문제의식이 어느 쪽 문제의식이 맞는지.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짧게 이야기 드리겠는데 제가 대통령이 남북관계 행보하는 것을 두고 북한의 중개인 내지 대리인 제가 에이전트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표현한 데 대해서 굉장히 아마 언짢아 하시고 정부 여당 쪽에서 언짢은 모양인데 미 블룸버그 통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탑 스포크맨이라고 했습니다. 수석 대변인이라고 했거든요. 수석 대변인은 어떤 자리에 그 정부나 그 당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인이나 대리인은 그래도 자기 주체성은 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로 떨어져서. 블룸버그 통신이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말하자면 그 주체성을 인정한 표현 아닙니까? 밖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아예 월급 받고 가서 일해주는 수석 대변인이라고 한 것을 제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그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드렸으면 합니다. 뭔가 하면 우리 당에서 통합과 대통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통합과 대통합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제가 그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서로 좀 오해와 아니면은 잘못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좀 더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당 내외에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데 통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나 우리 당에서 여기저기서 통합 논의가 나오는 것 이거 모두 다 합쳐서 한 그릇에 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게 잘 되지도 않습니다. 통합은 그야말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갖가지 정책에 있어서 파행을 일으키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독주를 하고 그 다음 독선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소위 말하는 보수 정치권의 여러 주체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고 또 대안을 내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그러한 네트워크상의 중심적 위치에 서서 그 중심성을 갖다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심성은 어떻게 확보하느냐. 당을 제대로 혁신하고 또 당의 어떤 중요한 담론을 정비하고 또 정책적인 패키지를 내놓고 그 중심성을 그런 것을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중심성을 확보하면서 밖으로는 널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이 파행과 또 그다음에 독선에 대해서 대의를 가지고 우리가 좀 통합적인 모습을 보이겠다는 뜻이지 한 그릇에 모두 다 담는 것이 아닌데 마치 이것을 전부 한 그릇에 담는 것인 양 인식을 하고 이것을 무슨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혁신과 통합이 서로 상치되는 개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 아니면 어디라고 제가 굳이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과한 표현으로 무슨 쓰레기니 어떠니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부탁건데 정말로 우리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파행을 일으키고 독선을 일삼는 이런 상황에서 보수 정치권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지를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아주 단단한 하나로 다 뭉치지는 못하더라도 오히려 또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널리 대의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그 중심의 위치에 놓이는 것이 과연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보수 정치권 안에서의 이런 말하자면 잘못된 오해와 오해와 억측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옳지 못하고 결국 문재인 정부만 더 말하자면 독선으로 가도록 만드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하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